김미숙 씨는 60세의 나이에 재혼이라는 선택 앞에서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었다. 남편 민수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쌓인 외로움과 고독은 결국 그녀를 새로운 사랑의 유혹으로 몰아넣었다. 당시 그녀에게 남은 건 치명적인 공허함과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소문처럼 터진 젊은 사업가 준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처럼 다가왔다. 준호는 미숙보다 18살이나 어린 42세의 남자였고 처음 만남부터 그는 자신만의 매력과 추진력으로 미숙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준호는 매일 아침 미숙이 좋아하는 커피를 정성껏 준비해주며 집 앞까지 배달해 주었고 저녁이면 둘이서 TV 앞에 앉아 소소한 일상과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미숙은 준호의 다정한 태도와 젊은 에너지에 반해 마치 오랜 공허함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행동에 점점 불안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미숙은 준호의 방에서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엿보게 되었다. 전화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휴대폰 화면은 항상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뭔가 수상한데 미숙은 속으로 의심을 품었지만 처음엔 그저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준호의 행동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의 잦은 외박과 급한 전화통화 그리고 평소와 다른 태도는 미숙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깊게 심어주었다. 며칠 후 미숙은 준호의 서류 더미에서 충격적인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는 그녀의 이름이 찍힌 대출 계약서였는데 이숙은 단 한 번도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손에 쥔 서류의 차가운 종이 질감과 낯선 문구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번져갔다. 내 이름으로 대출 계약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 거야? 이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준호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 그에게 이 사실을 따지기로 결심했다. 준호와의 대면은 그리 쉽지 않았다. 준호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웃으며 그냥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거야. 자기 이름을 쓰면 이율도 낮아지고 조건도 좋아지더라고. 가 갚을 계획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민감하게 굴 줄 몰랐어. 라고 변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숙이 기대했던 다정함이나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냉정한 계산과 자기 변명만이 가득했다. 미숙은 눈빛을 굳게 뜨며 말했다. 내 이름은 내 자산이야.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 삶까지 위태롭게 만들 생각은 없다고. 내가 믿었던 너와 얘가 겪은 모든 시간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준호의 눈에서는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나타났지만 그것은 미숙의 상처를 감추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업 자금이 급했어. 자기 이름을 사용하면 교권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준호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고 미숙은 이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를 쏟아냈다.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상황을 곱씹었다. 민수와 함께 했던 시절 그 안정감과 신뢰는 준호와는 전혀 달랐다. 민수는 늘 진심으로 미숙을 아껴주었고
그녀의 모든 결정을 함께 공인해 주었지만 준호는 자신만의 이익과 계산 속에서 움직였다. 너는 내 감정을 이용한 거야. 내 이름, 내 재산, 내 미래까지 건질 생각은 없었던 거지. 미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결국 미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준호의 거짓말과 배신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서류와 증거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한 미숙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분노를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 제 이름으로 진행된 모든 대출 계약은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위험을 떠안게 하려는 거죠. 변호사는 미숙의 말을 꼼꼼히 듣고는 이건 명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당장 시작해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후 미숙은 준호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숙을 향해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너무 쉽게 이혼을 결심하다니. 우리 사이에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냥 시간을 좀 줘봐. 라고 그는 반복해서 말했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나는 내 거짓말과 배신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해.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법정 공방은 거칠고 치열했다. 미숙은 준호가 다른 여자와 불법적으로 돈을 빌리며 얘 이름을 도용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준호는 결국 변명의 여지도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숙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냈다. 그 판결은 미숙에게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오랜 세월 쌓인 배신감과 고통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각성과 결단의 순간이었다. 이후 미숙은 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다. 그녀는 준호가 남긴 부정한 흔적들을 정리하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 준호는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의 불법 대출과 부당한 행위들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미숙은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다. 미숙은 한때 믿었던 사랑이 이렇게 잔인하게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 민수와의 안정되고 따뜻한 사랑과는 달리 준호와의 관계는 냉혹한 현실의 법칙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허무함을 보여주었다. 민수는 항상 미숙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준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대산적인 행동만을 반복했다. 너무 젊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건 나였어. 미숙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준호의 변명과 핸드폰 비밀번호 그리고 낯선 서류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미숙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 사이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배신당할 운명이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눈물과 분노 속에서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법정에서의 긴 싸움과 준호의 무책임한 태도는 미숙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난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 이름,
내 재산,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팎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고 이숙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 갔다. 결국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이숙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준호는 재산 분할과 함께 법정에서 큰 벌금을 물게 되었고 그의 불법 행위는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미숙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후 미숙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 민수와의 추억에 머물렀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가치와 미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건강검진부터 취미생활, 심지어는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까지. 미숙은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때 준호와 함께 했던 날들의 쓴맛은 그녀에게 잔혹한 교훈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한 동력이 되었다. 미숙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와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다. 변호사는 미숙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일들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라고 조언했다. 미숙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계산에 맞춰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 이름, 내 재산,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어떤 이도 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오랜 시간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다. 현실은 가혹했다. 미숙은 준호와의 재혼을 통해 한때 따뜻한 사랑을 꿈꾸었지만 결국 그 사랑은 이기적 욕심과 계산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거짓말과 대신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인한 힘을 발견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 배신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이제 미숙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배신과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의 단면이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미숙아, 이제 그 사람 같은 놈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해. 라는 식으로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미숙은 이러한 주변의 응원 속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숙은 준호와의 관계에서 얻은 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함부로 내어놓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닥칠 어떠한 유혹과 배신에도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은 내가 지배하는 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미숙에게 잔혹한 현실의 교훈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불완전한 재혼이 남긴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